남편, 자식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나 자신에게는 가을이 깊어가는 병원 창가에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김미숙 씨 57세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신부님, 조금만 더 가까이 와 주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고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누군가에게는 꼭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해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보통 임종을 앞둔 분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미안하냐고요? 남편은 30년 넘게 살면서 집안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 자녀 교육, 시부모 봉양 모두 다 제가 했어요. 남편은 돈만 벌어오면 자기 역할은 다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안 미안해요. 대학까지 모두 제가 뒷바라지했으니까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침에는 아파트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3중으로 일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그녀의 마디진 손가락에는 평생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누구한테 정말 미안한지 아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에요. 제가 저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이 5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과 동생들 돌보는 게 제 몫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해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것만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날이 올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인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남편을 만났는데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보니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애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직장 다니랴, 아이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24시간이 부족했죠. 남편은 애 키우는 건 여자 일이라며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추가로 일을 더했어요. 아침 일찍 아파트 청소하고 낮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치료할 시간도 없이 일만 했죠. 남편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돈은 벌어왔지 라는 말만 했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모두 제가 뒷바라지했어요. 남편은 자기 용돈 챙기기에 바빴거든요.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 어느새 저는 50대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라고요. 취미생활도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대장암 말기였어요.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상태였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모든 걸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단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가족여행, 신혼여행 다 가는데 우리는 돈 아껴야 한다며 집에만 있었죠. 비싼 음식도 사 먹어본 적 없고 예쁜 옷도 사 입어본 적 없어요. 모든 돈은 애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나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난 후 남편은 왜 검진을 제때 안 받았냐고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아무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제야 알겠어요. 남에게 잘하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먼저 잘해야 한다는 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무엇보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라고 말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결연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하지만 저와 같은 세대의 다른 여성들은 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해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라는 명목하에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사는 삶은 너무 슬프니까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부님,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요. 일주일 후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을 읽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불균형해진다는 것을요.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세대의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잊지 마세요. 삶의 작은 기쁨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드세요. 예쁜 옷을 입으세요. 가보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임을 잊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살든 결국 그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고인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가족만 위해 살았거든요. 오늘부터는 저 자신도 소중히 여기려고요. 그 후로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 자리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 특히 비슷한 세대의 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잘해주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잘 됩니다.